매력적인 카피 제작에 대한 부분도,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앞단에서 사람들의 니즈 발견, 그리고 특정 타겟을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, 스토리, 또 공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보다는 확실히 많아지겠죠. 그런 상황에서 좀 정보가 들어온 상황에서 카피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음, 카피 제작 뭐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광고 뭐 아니면 저기 그 홈페이지 상에 뭐 랜딩 페이지 상의 첫 단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. 그 단들이 이제 후킹한다라는 표현은 약간 느낌이 낚는다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안 좋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. 그 이 부분도 본인이 그 바닥을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후킹은 필요한데요. 당연히 세련되게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. 근데 그 구분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솔직하게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이제 헤드라인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거를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벗어나는 범위가 아닌 선에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앞단에 나오는 거는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상품 세일이 얼마다 뭐 그런 이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좋은 정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앞단에 세우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끌릴까? 그분들은 보통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, 자기 나이대에 대한 언급이 나온 부분들, 이런 것들이 첫 단에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겠죠. 그래서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들도 그 굉장히 헤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헤드라인이 이제 도를 벗어났을 때는 이제 거짓을 전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근데 그걸 통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. 안 좋은 말로 이제 어그로를 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들은 마찬가지 앞에 제가 벤치마킹에 대한 얘기처럼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고요. 그걸 통해서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정도를 벗어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대신에 고객들이 뭘 봤을 때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고민해서 헤드라인을 분명 뽑아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그 카피들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뒷단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. 해결책 없이 그냥 관심 끄는 내용들만 있으면은 분명히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. 해결책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앞단에서 본인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보고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했던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응집된 그런 것들이 해결책, 솔루션, 뭐 이제 상품, 서비스로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한 얘기죠. 이게 다른 사람들 경쟁자들이랑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해야 될 거고요. 그 아무리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는 사람들은 또 돈을 내기 전에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책도 내는 것도 있고요. 뭐 법인을 설립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얻은 그 후기들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가짜 후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죠. 네, 이왕이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실제 사례를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좀 생생한 그런 후기들을 남기는 게 처음에 좀 진정성 부분에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뭐 어디 무슨 대상 이런 거를 탔다 어디 뭐에 어 선발됐다 이런 것들도 아니 방송에 나왔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신뢰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어 네, 이걸 안 좋게 또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잘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뭐
돈을 써서 이제 가짜로 영상을 찍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나중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후폭풍이 본인이 다 그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요. 본인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보여주고 이제 신뢰성을 이제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뭐 신뢰는 다른 게 없습니다.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 되는 겁니다. 돈 주고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없어졌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신뢰가 이제 떨어지는 건데, 지속적으로 뭔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신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윗단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뭐 어필을 해야 되겠죠. 그거는 뭐 언급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. 아니면 일부러라도 그런 혜택을 또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은 이런 카피,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카피 제작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분명 더해지는 혜택들 플러스 알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. 그것들을 통해서 구매 제한을 당연히 얹어가는 거고, 또 이런 것도 있죠. 개런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불만족 시에 어떻게 하겠다. 뭐 받아보고 일주일 뒤에 뭐 결정해라.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사실은 어떤 보장에 대한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지금 돈을 내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들입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고민해봐야지 하고, 이제 요새 우리는 사실 고민할 게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저거 나중에 또 생각나면 사야 되겠다 이랬을 때 다시 생각날 확률이 굉장히 아무래도 적겠죠. 그 순간 뭔가 니즈가 올라왔을 때 돈을 받아내고,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고객한테 넘기는 게 스스로 이제 그 가치를 알아내는 단계를 고객한테 넘기는 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할 수도 있어서, 그거를 이제 개런티로 이제 막는 겁니다. 돈을 먼저 낼 수 있도록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대한 또 포함이 될 것 같네요. 그다음에 시일성은 이제 지금 했기 때문에 좋다,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제안할 수가 있겠죠.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마감 임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던가, 뭐 혜택을 뭐 12월까지만 제공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식의 시의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 효과가 있지만은, 이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면은 이제 원래 상품을 이제 깎아먹는 그런 또 장치가 또 될 수가 있고, 시의성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매번 약간 그때그때마다 고객을 홀리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, 버터플라이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시의성에 따라서 뭔가 가격이 바뀌고 이런 건 이제 전혀 사실 없는 편입니다. 예, 없도록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또 맞는 상품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. 그리고 이제 전략에 따라서, 아니면 뭐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략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